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길에 다들 갑작스런 추위에 두터운 옷 챙기느라 분주하셨을 텐데요. 순식간에 초겨울 날씨가 되면서 기온도 하루 사이 10도 이상 뚝 떨어져 대전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꽁꽁 언 손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목도리에 모자까지 착용하며 추위에 단단히 대비했지만 품 안을 파고드는 추위에 몸이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파카 하나 입고 나와도 좀 춥네요. 상당히 춥습니다. 옷을 좀 따뜻히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평년보다 포근했던 늦가을이 막을 내리고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계룡의 아침 기온 영하 3.4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전 영하 0.7도 등 대부분 지역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대전이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한 가운데 계룡과 공주, 논산 등 4개 시군도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당직해가지고 아침에 퇴근하는데 왜 이렇게 날씨 추운지 모르고 그랬더니 옷이 좀 가벼워가지고 춥네. 지난 일주일 아침 최저 기온과 평년 기온을 비교해보면 최고 11도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겁니다. 입동 이후에도 평년보다 다소 온화한 날씨를 보였지만 주말 들어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대전 등의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오전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도 영상 10도 아래에 머물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5km 부근 상공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며 평년의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지난 15일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근로자가 토사에 파묻혀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노조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등 조합원들은 사고 현장에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자의 상주 여부 확인과 함께 사고 이후 신고까지 2시간 넘게 지연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근로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전시 도마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공간을 흙으로 덮는 복토 작업 신호수로 투입된 가운데 동료들과 연락이 두절됐으며 오후 1시쯤 흙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천안시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23톤 탱크로리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5분 전쯤 300m 정도 앞선 곳에서 2.3톤 화물차가 넘어졌고 뒤따르던 SUV 차량이 들이받은 뒤 따라오던 나머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광역연합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통합까지 이루는 게 목표인데 현실은 가시밭길입니다. 세종은 행정수도 지위를 이유로 참여 자체에 뜻이 없고 대전시와 충북은 청주공항 명칭 변경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의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하지만 특별자치단체는 행재정권이 없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 이어진 결과 공감대를 쌓아온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는 21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시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여론 수렴과 통합을 위한 공감대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 실질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빠르게 진행을 해서 목표는
내후년 지방선거에 맞출 수 있도록. 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독립지위를 강조하며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대전과 충남북이 통합하는 건 찬성하지만 세종시는 워싱턴처럼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 만큼 통합 논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 명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대전시와 충북도의 갈등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이름을 청주대전공항으로 바꾸자는 대전 정치권의 주장에 현직 충북도 의원이 대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선 각 지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권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거버넌스를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한들이나 예산들을 좀 더 많이 받아와서 권역의 발전을 지향하고 그것이 수도권으로 인구라든지 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저마다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똘똘 뭉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을 위해 마음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따로 놀고 있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행보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이 국회에 세종지방법원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계기인데다 지방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2031년까지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대전청사 부지에 방위사업청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15년간 시민들이 이용해온 숲회공원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부 수목은 갑천 생태호수공으로 이식됐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심 쉼터가 사라져 시민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조현 기자입니다. 정부 대전청사 서북 녹지구역 축구장 6개 크기 부지에는 느릅나무와 이팝나무, 무공화 등 13,000여 주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15년간 도심 속 쉼터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방위사업청 신축 이전 공사가 진행되면서 흥해졌습니다. 방사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숲회공원 A구역을 폐쇄하고 식재돼 있던 나무들을 잘라낸 겁니다. 해당 구역 4만 5천 제곱미터를 포함한 정부 대전청사 도시숲 조성 사업은 국비 30억과 시비 3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숲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시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이용돼 온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15년 이상 그 숲회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쉼터 기능을 했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 도시숲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숲회공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대전시는 이식에 적합한 느릅나무와 소나무 등 2,000여 주를 선별해 조성 중인 갑천 생태 호수공원에 이식했습니다. 부지 정리를 위한 방사청의 나무 벌목 계획을 확인한 대전시는 시민들과 함께한 수목을 기억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갑천 생태 호수공원에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시는 이식한 수목들이 새로운 생육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들어오면서 그 수목에 대한 그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얻고서 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이런 좋은 숲을 그냥 훼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수목을 좀 활용해서. 한편 정부청사 숲회공원 B구역 역시 향후 정부기관 신청사가 들어설 경우 정비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수목 보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올해 대전 지역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저렴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지역 대형 유통 매장과 대형 슈퍼, 전통시장의 김장용품 16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김장 평균 가격은 평균 39만 918원으로 지난해 39만 6,557원보다 1.4%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무가 지난해 대비 77.2%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고 쪽파와 총각무도 각각 23.4%와 17.2% 오른 가운데 배추 가격은 지난해 대비 1% 인하됐습니다. 대전지부는 지난달 큰 폭으로 오른 배추값이 이달 들어 기온이 낮아지고 출하지가 늘면서 지난해 가격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의 케이블 공장과 솔루션 공장, 해적 케이블 1공장을 가동 중인 대한전선이 당진의 두 번째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짓습니다. 대한전선은 충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당진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부지를 확보해 해적 케이블 2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짓는 공장에서는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적 케이블이 생산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공장 설립에 따라 5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대한전선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낡은 주택에 홀로 살던 70대 어르신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새꿈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입주식이 열린 건데요. 기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상자와 사업당 지원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풍세면의 농촌마을 주택. 지은 지 40년이 지나 겉모습은 많이 낡았지만 집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새 집처럼 바뀌었습니다. 칙칙했던 거실이 화사한 모습으로 변했고 지저분했던 욕실도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은 없앤 뒤 집안에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했고 낡은 싱크대도 새 것으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천안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 중인 새 꿈터 사업 1호 입주주택입니다.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집에서 홀로 살아온 70대 어르신. 집이 너무 낡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새 꿈터 사업으로 새 집을 얻게 돼 가족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환경이 생활하기 좀 많이 불편한데 저희 가족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갖고 저희 동생, 저희 가족 일원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새 꿈터 사업은 천안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시비와 도비 1억 원으로 기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빠졌던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비도 유연하게 집행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지원 대상 6가구가 선정됐는데 이번에 첫 번째 입주자가 탄생한 겁니다. 새 꿈터 사업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천안 시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모든 시민이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 가구 주거환경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주거 이전이 어려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시는 시청사에서 둔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사 동편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발생을 가정한 이날 훈련은 119 신고와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등으로 진행됐으며 대전시청 자위소방대원 등 150여 명의 인력과 소방펌프차 8대, 질식 소화포와 침수조 등을 동원해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대전 빵축제 참여업체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명국 대전시 의원은 70개 축제 참여업체 중 30곳은 추첨 선정됐지만 40곳은 제과협회 회원빵집만 선정됐다며 똑같이 추첨하는 등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공정성 시비가 붙는다면 내년엔 철저히 추첨을 통해 참여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며 구속을 면했던 40대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7월 세종시 보람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50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재판에서도 부친의 임종 때문에 구속을 면했는데 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